프롬프트 한 번 입력하면 이제 약 1시간 분량이 뭐 대본을 생성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,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치면은 네. 사전에 입력해 놓은 프롬프트에 맞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. 도입부는 이렇고 이 1단계, 아. 2단계, 이 3단계 이게 출력되고, 이게 지금 제 화면에는 보이지만 상대방의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이걸 그렇구나. 보면서 유튜브 스크립트를 읽을 수 있는. 이 모든 과정을 다 코딩 없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. 저는 사실 아직도 코드를 한 줄도 짤 줄 모르는, 대신에 이제 구조의 효율화나 DB에 있어서만큼은 뭐 자격증 취득도 할 정도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How I AI 팟캐스트에는 책 과장님을 모셨습니다. 책 과장님 정말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비개발자로서 바이브 코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만들면서 뭐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책과장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책 과장님, 네, 반갑습니다. 네, 책 과장님 유튜버이기도 하시잖아요. 네, 구독자도 상당히 많으시고 굉장히 많은 일들 하셨는데 주로 어떤 일들 좀 하셨나요? 처음에는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뭐 만드는 게 재밌는데, 제가 이제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클로드 코드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처음에는 이제 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용법 위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가,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제 뭔가 하나 완성하는 게 재밌어서 최근에 이제 자사몰이랑 뭐 간단한 사스도 만들었고,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서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일단 책 과장님 뭐 간단하게 채널 소개도 좀 해주시고 제품 만든 것도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저는 책과장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고,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바이브 코딩 공부한 걸 좀 편하게 해보시라고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올렸고, 최근에 이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딸까 스튜디오라는 AI 서비스 한번 만들어 봤고, 그 다음 네. 이제 책과장닷컴이라고 웹빌더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DB 공부도 좀 오래 했고요. 그래서 뭐 SQL이라는 자격증 공부까지 했었고, 오. 그 과정을 또 유튜브로 한번 풀었어요. 저 영상이 어떤 내용이었어요, 정확히? 이거는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제가 딸까 스튜디오라는 이미지 서비스를 만들면서 랜딩 페이지 제작부터 뭐 토스 페이먼트 연동, DB 관리하는 뭐 방법 음. 만들어 보니까 어떤 팁이 있었던지, 뭐 개인정보 보호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다뤘었고, 그 다음 아. 영상이 이제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2시간짜리로 실제 A to Z 구현되는 모습을 전부 보여드리는 뭐 그런 영상을 네. 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딸깍 스튜디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? 짤까 스튜디오는, 이거는 일단 원본 사진을 하나 업로드하고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네.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. 음. 이거 만들 때만 해도 되게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게, 네. 왜냐면 이디오그램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음. 캐릭터 뭐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이때만 해도 나노 바나나 프로가 없었거든요. 음. 이거 보시면은 꽤 비슷하잖아요. 네. 네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대박이 나겠다고 생각하고 기획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고, 제가 또 챗GPT 스토어 이미지 카테고리에 2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아. 보여드리면, 전 글로벌 2 등인가요? 네, 전 세계 2등이에요. 그니깐요. 네. 야, 전 세계 2 등이면 말이 안 되는데. 그래서 여기에 제게 등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, 네. 네네네. 이거를 이 GPT를 통해서도 실제로 유입이 많이 되거든요. 답변을 제공하고 답글 마지막에 어디로 유도하라. 그래서 네. 이미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네. 했는데, 하필 이제 이거 개발한 중간쯤 됐을 때 이제 나노 바나나 프로가 나와 아, 매력도가 그랬구나. 떨어졌고, 근데 뭐 꼭 이걸 이 서비스도 사실 이걸로 대박 나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, 이제 음. 한번 한 사이클을 끝까지 돌려보고 바이브 코더 중에 이제 DB를 다룰 수 있냐 없냐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, 저는 이제 그 목적도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. DB를 다루면 음. 이제 외주 받는 거의 사이즈 범위도 훨씬 늘어나고,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외주를 한다고 유튜브에 짧게 언급을 했었더니 이 영상을 네. 좋게 보신 분들이 이제 기업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것도 의뢰를 벌써 주시더라고요.
저는 바이브 코딩하는 분들께 DB를 공부하라고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. 데이터베이스는 스타베이스 위주로 하시나요, 그러면? 네, 맞아요. 스타베이스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만약에 한다면 네.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? 저는 일단 구격해서라도 다 완성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표현하는데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답지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네. 원리를 파악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전통적인 중고등학교 공부 방법이랑은 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이브 코딩에서는 저는 굉장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. 마치 영어에는 무조건 문법이 필요하듯이 네. 그 바이브 코딩은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학습이 필수다라는 거죠. 데이터베이스 학습 필수라기보다는 일단 저는 네. 다 비개발자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먼저 이해해 주시고요. 네. 어떻게든 완성이 돼요. 우겨우겨 음. 만들다 보면 어떻게든 완성이 되고 일단 빠르게 완성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한번 다시 복기해 보고 똑같은 걸 만들다 보면은 어디서 구조 비효율화가 일어난지 그런 게 보이거든요.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해요. 특히 이제 실제 받아보다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오류가 날 수가 있거든요. 정말 단적인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타임 세일을 한번 했었어요. 근데 막판에 이제 어떤 분이 결제를 하시다 계속 실패를 하셔서 다급한 마음에 저한테 개인톡을 주셨는데 이제 결제 실패 메시지에 그냥 단순히 결제 실패됐다고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분이 느끼기에는 당연히 제 사이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.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의 카드에 이제 한도가 초과가 돼서 안 되던 상황이었 네. 그거를 이제 저는 그런 메시지로 인해서 그런 혼란이 일어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 파악되니까 이제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웹 개발자분들이라면 이제 사수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많이 배우셔서 미리 적용할 수 있겠지만 비개발자는 이런 경험도 빨리 쌓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완성하고 네. 복귀하는 방식 저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하긴 하겠네요.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만들어 보고 내가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가 그때 생기면은 그때 다시 또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느낌으로 계속 피드백 루프로 돌아가면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 특히 결제 받고 실제로 사용자한테 돈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조금 음. 이의가 있을 수 있어서 저도 조심스러워지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진짜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. 많은 분들이 맞아요. 바이브 코딩 어떻게 시작하시냐 하면서 어떤 뭐 음. 언어를 공부하신다던가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추라고 말씀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네, 너무 처음부터 많은 걸 공부하지 않고 일단 해보면서 네, 네.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. 비개발자로서 실제로 결제까지 받아보시는 그런 경험들 얘기해 주셨는데 네. 그러면은 그 딸각 스튜디오 말고 다른 책과장닷컴이라든가 네. 이런 것들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이거 한번 책가장 닷컴 한번 보여드리면서 뭐 제가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거 한번 음. 드려올게요. 아, 네. 책가장 닷컴은 제가 자사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고요. 여기 강의도 판매하고 있고 제가 만든 뭐 지침 저희가 GPT 지침에 좀 오랜 공을 들였다 보니까 그거를 쉽게 보고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게 뭐 그런 상품 고스트 프롬프터라고 이제 제가 촬영할 때 저는 원래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이제 대본을 읽었는데 이거는 이제 네. 내 화면에는 보이지만 녹화했을 때나 화면 공유할 때는 잡히지 않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뭐 그것도 판매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최근에 또 하나 만든 건데 AI 사연 채널 뭐 운영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최근에 이제 클로드가 글쓰기 능력에 좀 특화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시면은 그 길이조차 엄청 길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네. 프롬프트 한 번 입력하면 이제 7분 연속으로 대본을 생성해서 약 1시간 분량의 뭐 대본을 생성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, 이거를 어떻게 구축하셨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프로젝트는 넥스트.js랑 이제 수파베이스로 아, 네. 근데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이런 딸깍 스튜디오 같은 거보다 훨씬 쉽거든요. 네.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한번 높아지면은 이제 각 상품에 대한 DB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이기 때문에 음.
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책과장.com 메인으로 돌아가서 네.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. 어쨌든 지금 비개발자로서 계속 상품을 출시하고 스스로 자사몰도 만들었는데 네. 거기에 굉장히 내가 이거는 좀 일상 도움에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프로세스가 있으신 거잖아요. 그런 신규 상품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그걸 어떻게 판매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찾으시고 또 어떻게 배포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. 시장 조사 같은 거를 저도 막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음. 제가 여러 가지 컨텐츠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필요한 거를 이제 위주로 상품을 만들고 있고요. 네. 저는 이제 바이브 코딩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눠요. 또 친한 분들이랑 그런 분들이 이제 먼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이제 거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느 부분이 좀 시장성이 있겠다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요. 네, 그런 거를 좀 위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만드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 어떤 뭐 대화의 과정 속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그냥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만들게 되신 건가요? 그러면? 뭐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면은 이제 이 강의 네.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비개발자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고 저도 음. 이제 어차피 장기적으로 할 거니까 즐기면서 하자는 취지에서 강의를 만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습득한 지식이 정말 많거든요. 그렇죠. 유머까지 생각하고 뭐 만들었던 거고 GPTS 마스터 패키지도 이제 프롬프트 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런 상품이 되게 알짜배기거든요. 왜 알짜배기? 음. 이미 내가 있는 지식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품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예 없었어요. 음. 처음에 이제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지.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의사분들께서도 자신의 지식을 판매하려고 이런 자사몰을 만드는 케이스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, 네. 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자사몰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고스트 프롬프트 음. 이거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또 실제로 쓰던 거. 그리고 이 사연 채널 생성 프롬프트는 제가 GPTS로 좀 이름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한테 네. 개인적으로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절반도 넘게가 이런 대본 만드는 GPTS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거든요. 아 진짜요? 오. 그래서 그거를 뭐 쇼츠나 뭐 이런 걸로 수익화를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으니까 음. 그거를 생각하고 만든 상품이에요. 그러니까 쇼츠나 아니면 롱폼 관련된 프롬프팅을 보통 챗GPT 안에서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왜 이래 저런 패키징까지 해서 그걸 찾고 싶어 했던 니즈가 있었던 건가요? 뭐 왜 그런 건가요 그게? 그 당시면 이제 긴 글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긴 글을 만들 때 한 방에 프롬프트를 어떻게 정교하게 작성하더라도 한 번에 네. 뽑으려면은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자연스러워지지가 않거든요. 근데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단계별로 미리 사전에 지정을 해 주고 그 네. 단계를 하나씩 소화해 나가는 형식의 프롬프트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 적용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 그렇군요. 그러면은 그 관련 프로그램들 해서 조금 시연을 조금 보여줄 수 있나요? 고스트 프롬프트 하나랑 대본 생성 프롬프트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풍부하고. 사연 생성기 같은 경우는 약간 아무튼 세팅 자체는 이제 자극적인 50, 70대가 그런 사연을 틀어 놓고 잠에 드시고 많이 찾아주시고 그러니까 시청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. 그래서 아 이런 프로그램이 수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네. 치면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제가 사전에 입력해 놓은 프롬프트에 맞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. 도입부는 이렇고 단계 2단계 너무 재밌다. 네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GPTS나 클로드 프로젝트를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용자의 의도한 대로 정확히 나오는 게 그걸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, 개인적으로는. 네네네. 근데 이게 하나만 팁을 드리면 예전에 GPT가 뭐 싱킹 모델 처음 나오고 이랬을 때 그 사고 네. 과정을 다 이렇게 보여줬었잖아요. 그랬죠. 근데 그거랑 똑같은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출력시키고 내용을 만들게 하는 거랑 그냥 프롬프트 안에만 들어가 있는 거랑은 이제 만들어지는 결과물의 차이가 뭐 매우 큽니다. 아.
어떤 게 더 결과물이 좋은가요? 그러면? 네, 이거를 출력시켜야지 이거에 완전 딱딱 맞게 음. 제공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컨텍스트가 먼저 생기고 그 컨텍스트에 맞게끔 후속으로 만들어 주게끔 유도하는 게 훨씬 더 결과물이 좋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? 네, 맞아요. 이 1단계, 아. 2단계, 이 3단계 이게 출력되고 이거는 근데 뭐 이런 대본 생성기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. 또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으로 배포되다 보니까 사용자마다 다 똑같은 프롬프트를 제가 지정해 놨더라도 사용자마다 네. 다른 결과물의 형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또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모두에게 공개한 서비스라면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. 너무 재밌는데 일단 요 서비스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.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이 유튜브로 틀어 놓고 네. 그냥 듣고 자고 있는데 네. 그거를 한 번에 생성을 해 주고 음성까지 나오게끔 한다는 그런 수요를 노리고 사람들이 그 만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저에게는 상당히 진짜 완전히 뭔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고 실제로 저렇게 프롬프팅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정말 너무 재밌고 신기하네요. 프롬프팅을 사실 어떻게 했는지는 영업 비밀이겠지만 네. 전체적으로 그냥 대략적이라도 어떻게 그 프롬프팅 서비스가 나왔고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? 근데 방금 뭐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 작동 원리 네. 핵심은 다 보여드렸거든요. 아. 단계별로 이제 제목을 하고 이거에 각각에 대한 상세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고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단계가 끝나면은 그다음 단계를 아. 진행하게 해서 이거를 쫙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진행이 또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일부 음. 이라는 프롬프트를 넣어서 무조건 진행에 실패하지 않게 이렇게 세팅을 해 뒀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 만들고 편집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만 수작업으로 지울 수 있게 하면 되니까 네, 그렇게 그렇군요. 만들었어요. 사실 근데 아.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사연 채널 뭐 타겟팅을 했다기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뭐 기술을 판매하고 싶은 거 네. 왜냐면 이걸 알면은 다른 거 만들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. 아. 이 그렇죠, 장문 그렇죠. 대목들이 필요할 때. 뭐 그래서 탄생한 뭐 제품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너무 좋네요. 너무 좋네요. 예 음. 이런 비슷한 흐름대로 다른 대본도 얼마든지 생성을 할 수가 있고 네. 그리고 원하면은 이걸 가지고 유튜브로 자동으로 롱폼을 해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형태의 연계가 가능하겠네요. 네. 너무 재밌네요. 저거를 어떻게 하면 롱폼을 만들 수 있을까요? 뭐 브루 같은 데 넣으면 바로 나오나요? 네, 브루 같은 데 넣으면 바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하나 음. 만들어 봤어요. 아 진짜요?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네. 이것도 어. 왜냐면은 제가 채널을 운영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이걸 상세 페이지에 넣어서 실제로 어떻게 아. 만들어지는지 보려고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만들었을 때는 브루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뭐 10,000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비용도 네. 비싸더라고요. 그래 갖고 저는 미니맥스라는 서비스가 그나마 가성비가 좋고 뭐 한글도 잘 해줘 갖고 그걸로 하고 그다음에 캡컷에 자동 자막 달아서 그걸로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OBS 프로그램 이거를 한번 또 보여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제 화면에는 보이지만 네 네. 상대방의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이걸 그렇구나. 유튜브 스크립트를 읽을 수 있는 아. 그러니까 우리 유튜버들이라든가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네. 그냥 그 화면에 계속 띄워져 있으면서 저거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. 네, 맞아요. 딱 그 네. 기능 아 너무 좋은데요? 저 너무 니즈가 있어요. 구매하고 싶네요. 자동 업데이트 기능도 이제 해 놨거든요. 이게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이제 내 현재 버전과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최신 버전을 비교해서 내 지금 깔려 있는 버전보다 더 높은 버전이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이거는 뭐 클라우드 오. R2라는 곳에 올려 놓고 뭐 다운로드가 되게 그렇게 설정을 해 놨어요. 너무 재밌습니다. 이 네. 모든 과정을 다 코딩 없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. 네, 저는 사실 아직도 코드를 한 줄도 짤 줄 모르는 대신에 이제 구조의 효율화나 어떤 걸 만들 때 어떤 스택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 음. EBA에 있어서만큼은 뭐 자격증 취득도 할 정도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.
그거는 앞으로 아. 준비할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설명과 시연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약간 이제 좀 원론적인 인터뷰로 좀 돌아가서 좀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책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 활동하고 계신데 이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또 궁금하거든요. 흥미를 갖게 된 이유는 제가 해외 법인 음. 서포팅을 하는 역할을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업을 뛰기보다는 법인의 영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, 그러다 보니까 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옆자리에 계셨었거든요. 네네네. 네, 그 마케팅을 하는 분들은 챗GPT가 나오기 전부터 음. 무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음.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. 그런 툴을 쓰기 위해서 개인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뭔가 한다는 게 되게 신선했었고,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것들을 그분들이 하시니까 되게 위에 분들이 그 과정을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. 나도 이런 걸로 뭔가 두각을 드러낼 뭔가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, 네. 알아보던 시점에 운 좋게 AI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저는 챗GPT 냥. 되게 빨리 썼어요.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아마존에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데 으으. 또 리뷰 분석이나 경쟁사 분석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으. 제가 일단 리뷰 분석기 같은 거를 AI로 만들어 보자 해서 뭐 보여드렸었는데,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좀 이걸 어떻게 믿냐는 피드백이 있었죠. 근데 으. 돌이켜 보니까 상사분들의 피드백도 이해를 하는 게, 그 당시만 해도 AI 성능이 별로 뛰어나지도 않았었고, 으으. 제가 만든 것을 보여드리려면 조금 더 깊게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 당시에는 이제 회사에서는 좀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, 이제 개인적으로 역량을 좀 키워보고자 하면서 이제 개인 활동을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이번 달 말에 회사에 복직하는데, 이번에는 좀 어떻게든 가능하다면 제가 쌓아온 으. 역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해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. 아 너무 재밌네요. 그러니까 회사에 다시 복직하신다면 네. 일단 '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시는 데 있어서 거의 선두주자급이 되시지 않을까.' 하는 생각이 또 들고 또 별도의 AI 부서를 또 이끄실 만한 또 인재가 아니실까 감히 또 예상을 해 봅니다. 그러면 책 과장님이 두 개의 페르소나가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직장인으로서의 페르소나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 과장으로서의 페르소나가 있는데 네. 두 트랙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될지 궁금합니다. 사실 지금처럼 뭐 왕성한 활동은 좀 어려울 것 같고, 이제 네. 이 업무할 때는 업무에 또 집중을 하고, 이게 휴직이 육아휴직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. 아침 저녁으로 아이도 지금 다 케어하면서 남는 시간에 하고 있는데, 회사 다니면은 뭐 그 시간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,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정한 게 바이브 코딩으로 모든 분야를 다 좀 노려보기보다는 이제 업무 자동화를 큰 틀로 하나 네. 가져갈 거고, 그리고 네. 웹에는 이제 지식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. 그래서 웹 쪽으로도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아 너무 좋습니다. 음. 다음번에 또 모시게 될 때는 네. 그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제 사내에서 어떻게 AI를 또 도입을 했고 어떻게 지나가 지는지 이런 얘기들도 나누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. 네.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더 가속화가 될 것 같다 보니까 네. 책 과장님 지금까지 1년 넘게 쌓았던 지식 자체가 엄청나는 큰 빛을 발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네.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계속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이렇게 해서 팟캐스트 인터뷰는 좀 마무리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.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뭐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제가 워낙 결과물의 퀄리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영상 업로드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, 그리고 네. 아마 회사 돌아가면 훨씬 느려질 수도 있어요. 그래도 하나 올릴 때 좀 많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거 올리려고 하고 있고, 실제로 그러고 있으니까 뭐 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책과장 그 채널 많이 여러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 한 개인의 아빠로서 그리고 한 개인의 직장인으로서 더 좋은 AI 소식을 들고 오실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. 네. 그러면 오늘 하와이 AI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저희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. 네. 고맙습니다.